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권력은 우리 삶의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권력이에요. 이건 수평적인 권력입니다. 수평적인 권력. 삶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권력이에요. 그럼 수직적인 권력과 수평적인 권력은 뭐가 다를까요? 수직적인 권력은 지배하고 힘을 한쪽으로 행사하고 또 상대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하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지배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수평적인 권력은 속성이 원래 그렇지가 않아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이 다양하고 차이는 있지만 위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무슨 위계가 있습니까? 다 평등한 사람들. 빵집하고 뭐 농사 짓고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원하고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들끼리 차이는 있지만 그게 위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힘을 만들어내는, 우리 스스로 같이 참여해서 힘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관철하는 과정을 겪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논의 공간에 가면요, 전부 이 지배 권력의 흉내를 내요. 다 회의를 하는 거. 지배 권력의 흉내를 내는 게 세 가지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지배 권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삶의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념으로 때려박아요. 진보 보수 이념, 굉장히 둔탁한 이념들로 이념으로 조지는 거야.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이념적이죠. 구체적인 것은 없어지고, 그죠? 정당도 생각해 보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념으로 때려박고 구체성은 채워주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일방적이고 권위적이에요. 원래 수직적인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워낙 그런 경험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이거 말 잘못하면 얻어맞아. 침묵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인 주민들한테 아주 학습이 철두철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위 완장찬거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완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배 권력의 끈앞으로서 그 습성을 말 그대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한테 강제한다는 뜻이에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다양성과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삶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제되고 가치 중심적으로 되고 추상화되죠. 그렇잖아요? 삶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문제는 현실이에요.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그 문제는요, 그 다양성과 차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현실로부터 할 때만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추상화시켜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삶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주민은 어떤 지역에 살아가는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행정이 얘기하는 주민이에요. 레지덴셜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은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정치적인 주체를 주민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민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논의하고 숙고하면서 스스로 힘과 의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공론장이에요. 이제 공론장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공론장은 그래서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고요. 우리가 5000년 내
또 짧게는 70년 내에 주민이 삶의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공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늦었죠. 그렇지만 늦더라도 제대로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아직도 무식하고 책임감이 없고 그다음에 뭘 잘 모르고 집단주의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직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권력 줘본 적 있어? 어떻게 하는지 줘본 적 있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건요, 제가 진주 의료원 폐쇄 이후에 그 지역이 공공의료가 뻥 하니 구멍이 났는데, 제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2개월 동안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론장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의 촐로들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모든 전문가들이 깜짝 놀래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거를 모를 뿐입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편향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 이해만을 탐하는 것을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극단화되지 않습니다. 정보를 소통하고 나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못 볼까요? 그리고 행정만 그걸 못 볼까요? 아니에요. 저는 현장에 가서 저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뼈 아프게 반성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뭐냐면, 이게 내가 이게 활동가 또 전문가로 이게 주민들의 실제 잠재력을, 주민들의 역동성을 내가 믿지를 못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까 우리 그 강정환 대표님 연천 공론장 말씀하셨지만, 연천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탁월한 내용을 만들 거라고 여러분들 믿었어요? 근데 갖고 있어요. 다만 그 사람들은 이 공론장을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는지를 단 한 번도 머리털 나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 기회를 제공하니까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도출해내잖아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요,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 원천적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이 다양성과 차이라고 하는 삶의 구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삶의 구체성에서 밖에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 해결, 현실적인 문제 해결은 구체적인 삶을 다루고 고민해온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의원들이 신뢰하지 않은 것처럼 활동가들, 정당인들 신뢰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대변하니까. 개뿔. 의원들이 대변 못하는 것처럼 활동가들이 대변 못해온 거예요. 지가 뭐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민운동이 왜 이렇게 쪽박을 차고 사람들한테 등신 소리를 듣고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지 알아요? 저도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죠. 이게요, 이쪽이 주민이고 이쪽이 국가라면요, 일로 가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뭔지를 몰라.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거는 국가야.
주민이 아니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이 얘기만 하고 말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과 서구에서 부르주아지라고 얘기하는 시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서구에서 봉건제를 무너뜨린 시민은요, 삶의 주인이었어요. 삶의 주인이었어요. 삶의 주인. 삶의 주인이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스스로 권력을 획득한 거예요. 국가를 만든 주인입니다. 시민은 거기서. 삶의 주인이면서 국가와 헌법과 국가를 만든 주인이었어요. 시민은.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시민이라고 하는 게 헛발딛고 있어요. 헛발딛고 만들었어요. 저도 그 대표적인 386이지만 우리는요, 시민이 발이 없어요. 민주화운동 하다가요, 87년 이후에 이게 민주화운동 하다가 이게 직선제 되고 이렇게 진보 정권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관념운동이, 가치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국가 잘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참여연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서구에서 이 시민은 실제로 발다리가 있는 시민이었어요. 삶의 존재적인 근거, 존재론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시민이었었다. 근데 우리 시민은 팔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민이 시민으로 전환돼야 돼요. 삶의 근거를 가지고 자기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 시민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뭐예요? 삶의 구체성을 담으면서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으로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반 의지라고도 하고 다양한 말로도 하는데, 헌법 정신, 기본권, 삶의 권리, 이런 제반 권리를 발견하는 존재들을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제는 시민운동 다시 해야 됩니다. 저기 국가 쳐다보고 하는 시민운동 때려치워야 돼요. 주민과 무엇을 할 건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에너지를 다 갖고 있어요. 모르는 것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건 나 자신일 뿐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공간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공간이 공론장이고요. 공론장에는 주인 티를 내면 안 돼요. 공론장의 대전제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요, 공론장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론장은 파괴됩니다. 국가가 공론화를 저하고 만날 때나 우리 공론포럼 사람들은 공론화라는 말을 안 써요. 공론 잘 모르셔서. 공론화 같은 거는 사기치는 거죠, 행정부가. 그죠?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부터 국가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책임은 회피하면서 의사결정은 해야 되겠으니까 시민의 동의라는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론화예요. 정확하게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허위 공론장이죠. 가짜 공론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은 워낙 이렇게 한 번도 투표 말고는 참여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너 와가지고 좀 논의 좀 해봐라 하니까 그냥 감사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런 것까지. 근데 자기 문제 다릅니까 거기서? 국가가 만든 공론장에서 자기 문제 다뤄요? 자기 문제 안 다루잖아요. 그리고 그 구성을 같이 했나요?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국가가 정한 공론 구성, 국가가 정한 의제, 국가가 정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냥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론화 필요감이 생기죠. 또 이것들이 또 지네 결론이 입맛에 안 닿으면 이게 틀어요. 또.
제가 대부분 다 공론화 과정에 다 참여를 해서 너무 잘 알아요. 다 틀어요. 어떤 경우는 결론도 뒤집어요. 제주 녹지병원처럼. 공론장은 삶의 주체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론장은 권력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가나 현재 체제를 그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이나 국가 통치기관이 삼권 분립이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국가와 주민은, 삶의 주체인 주민은 적어도 권력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바닥이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만들어서 적어도 서로 밀고 당기고 할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만드는 원천이 공론장이에요.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같이 태어납시다. 예, 아주 많은 또 내용을 좀 들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박태순